안녕하세요. 유스임팩트 대표 임재진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도 원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도움이 되는 활동과 도움이 안 되는 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 캠프 중에는 도움이 되는 캠프도 있지만 99%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운영하는 여름 캠프는 원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운영하는 여름 캠프 한 번 가서 수업 듣고 왔다고 학생이 갑자기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학비만 내면은 누구나 다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심지어 여름 캠프는 보통 교수가 아닌 박사생들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여름 캠프를 다녀옵니다. 그 이유는 아이비리그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컨설팅에서 많이 캠프들을 보내는데 컨설팅들은 큰 돈을 받았으니까 부모님께 성과라고 할 만한 뭔가를 보여줘야 하고 정말 좋은 캠프들은 보낼 수가 없으니까 좋은 대학 이름이 붙어 있는 여름 캠프 하나 보내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과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는 겁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캠프는 우선 아이비리그에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40년, 50년 전만 해도 아이비리그 대학보다 주립대들이 랭킹이 더 높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름 캠프들은 아직까지도 주립대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름 캠프는 한국 학생이 1년에 한 명 뽑힐까 말까 하고요. 우수한 학생들만 선발하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돈을 받는 캠프들은 99%가 돈 벌기 위해 만든 캠프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비슷합니다. 대부분 생활비까지 지원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만 선발합니다. 참고로 여름 캠프에 지원하는 원서를 쓸 때도 활동에 대해 에세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름 캠프에 합격하면은 탑 15 대학은 거의 보장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다. 마찬가지로 돈 내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학점을 주는 수업을 들었다면은 원서 내에서 Colleges and University 섹션에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학점을 주지 않았다면은 활동 칸에 입력하면 됩니다. 온라인 수업도 칸 채우기 활동으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대학 수업을 하나도 안 듣고도 다들 아이비리그 대학에 잘만 합격합니다. ICEF, 존 록, 올림피아드 같은 대회에서 내가 수상을 했다. 그럼 무조건 1, 2등급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 학생들은 이런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1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학생이 한국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ICEF 갔다고 하는데요. ICEF를 무슨 국가대표까지 해서 가나요? 본인들만 국가대표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ICEF에 매년 수천 명이 갑니다. 좋은 고등학교들은 학교마다 우수한 학생들을 몇 명 선발해서 ICEF 보내고요. 저도 고등학생 때 갔다 왔습니다. ICEF 대회는 학생이 천재가 아닌 이상 수상을 못하고요. 웹사이트 가보면은 누가 수상했는지 다 프로필이 나옵니다. 한국 학생들은 없습니다. 존 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수상자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한국 학생들은 1년에 한두 명씩밖에 없습니다. 숏리스트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천 명이 참여하는데 그 중에 한두 명만 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올림피아드도 수만 명이 참여하는 국제 올림피아드가 있고요. 컨설팅이나 작은 단체 또는 개인들이 만들어낸 가짜 올림피아드가 있습니다. 다 돈 벌려고 올림피아드 이름 붙여놓고 대회를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수천 명 또는 수만 명 중에 수상을 한 대회가 아니라면은 그냥 칸 채우기 대회가 됩니다. 유명한 대회들은 온라인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 있고 누가 우승을 했는지 다 프로필이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회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지 않은 활동입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대회에서 수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99%는 그렇게 투자를 해도 수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타고나고 똑똑한 상위 0.1%의 학생들만 수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잼 대회는 MIT에서 시작한 좋은 대회가 맞긴 맞는데요. 그런데 상이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서 정말 인정해주는 상은 그랜드 프라이즈, 탑 10 이런 상입니다. 골드, 실버, 브론즈 이런 건 매년 수천 명이 받습니다. 그런데 컨설팅들이 지금 다 아이잼 대회에서 골드 받았다고 자랑하고 홍보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국가대표 선발한다고 10명만 뽑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수십 명이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에서 추천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대회 홈페이지에 가서 제발 먼저 확인 좀 하세요. 아니 어떻게 최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쓰시는데 검색 1분만 해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왜 확인을 안 하시나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다, 정말 좋은 대회다. 프랑스까지 갔다 왔다. 상 받는 사진까지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발 객관적으로 생각하세요. 돈 많이 썼다고 본인을 속이면 뭐하나요? 대학들은 안 속는데. AMC도 그 위로 에이미, 우사모, 올림피아드 이렇게 단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사모까지 간 거 아니면은 자랑할 수준은 아닙니다. 한국 천대 기업 중에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공식적인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인턴십은 부모님 인맥이 아니면은 못합니다. 그리고 인턴십을 한다고 해도 어떤 회사가 고등학생들한테 실제 일을 시킬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고등학생들이 인턴십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고등학생이 인턴십을 하면서 엄청 대단한 일을 해서 회사가 더 잘 됐다고 원서에 써봐요. 그걸 입학 사정관들이 과연 믿을까요? 학교 동아리 하나 또 운영 제대로 못한 학생들이 무슨 회사 운영에 기여를 하나요? 그렇게 대단하면은 인턴십이 아니라 학생이 본인의 사업을 차려서 성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인턴십을 칸 채우기 활동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꼭 필요하진 않지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턴십이 있어야 좋은 대학을 간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인턴십을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들 좋은 대학에 갔나요? 아니죠. 그리고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어떤 분들은 학생이 돈을 받고 일을 하면은 대학에서 더 좋게 평가를 해준다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뭐 얼마나 오래 일을 했냐고 여쭤보니까 일주일 일했대요. 그리고 돈 번 것을 다 기부를 했대요. 활동하는 게 그렇게 쉬우면은 왜 다들 그렇게 활동에 대해 고민을 하고 어려워할까요?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사업을 하고 계시면은 학생을 직원으로 등록시켜서 연봉 1억씩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아이비리그 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은 1년 내내 학교 끝나면은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공부하고 활동까지 합니다. 국제학교 다니면서 일주일, 뭐 한두 달 아르바이트한 학생들을 보고 입학 사정관들이 대단하다고 평가할까요? 절대 아니죠. 창업을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부터 신청하는 학생과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창업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창업도 나름 순서와 절차, 체계가 있는데요. 사업 모델을 1초만 봐도 이 학생이 창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흉내만 내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창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은 창업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장 마지막에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순간부터 세금을 내야 하고 회계 신고도 해야 하고 투자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보통 창업을 하면은 가장 먼저 고객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 니즈를 대신 해결해주는 제품 또는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고요. 프로토타입을 고객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고 고객 반응을 살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본격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데요.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쉽게 반복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실행으로 옮깁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모두 거친 후에야 사업자 등록증을 이때 만들어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종이 한 장으로 대학을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SK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카이스트에서 창업 과정으로 MBA를 졸업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특허까지 신청을 하는데요. 특허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만 주면은 변리사 고용해서 누구나 다 서류 만들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단한 발명을 했으면은 특허를 내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세요. 사업가 모임 가면은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1원의 가치도 없는 특허 있다고 자랑하는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허를 내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면은 그 아저씨들은 벌써 다들 유펜 와튼에 가서 일론 머스크가 되었을 겁니다. 미술, 건축, 패션 전공이 아니라면은 포트폴리오가 없어도 됩니다. 뭐 하나라도 더 보여주겠다고 미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심지어 어머님께서 대신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림 실력이 형편이 없어요. 부모님 눈에는 학생이 뭘 하든 다 대단하게 보이겠지만 그렇게 대단하면은 저한테 자랑할 필요 없고 세계 대회에 나가서 수상해서 예일에 합격하시면 됩니다. 학생의 스토리와 아무 상관도 없고 그림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넣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른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고민하고 있을 시간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씨 활동 중에 대회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1,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학생의 패션 프로젝트 두세 개로 인해서 대학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패션 프로젝트는 다양한 포맷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NGO를 학생이 직접 창업하고 확장하는 활동을 통해서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고요. 로봇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웹사이트나 어플을 출시할 수도 있고, 리서치를 할 수도 있고,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끝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깊이 있게 파면 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어딘가에 적용이 되고 쓰여져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합니다. 얼마 전에 빌 게이츠의 자서전이 나왔는데요. 대학 입시에 대한 내용도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에 지원해서 합격했는데요. 각 대학에 다른 스토리를 써서 지원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중학생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독학해서 게임을 만들고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위해서 교사 월급 지급 시스템, 학생들의 스케줄을 자동으로 정리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차가 막히지 않도록 교통 엔지니어들을 위한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우리가 아는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무도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빌 게이츠라는 꼬마가 만든 프로그램들이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실패를 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방법들과 문제들을 찾아 나서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해서 성공한 프로그램들을 빌 게이츠는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모든 대학에 원서 에세이를 작성을 했는데요. 하버드에 지원할 때는 빌 게이츠가 다른 사람들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선생님으로서의 경험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프린스턴에는 같은 경험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썼고요. 예일에는 기술과 관련된 변호사가 되어 정치를 하고 싶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등학생 때 어떤 활동을 하면서 성장했고 나는 앞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확장시켜서 대학 때 뭘 공부하고 커리어 때 어떤 임팩트를 만드는 리더가 되겠다는 스토리를 작성해야 합니다.